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54화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화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년 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과거 영상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록스와 검은 수염의 공통점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드렸죠. 이번 원피스 1154화에서 그 비밀이 드디어 풀렸다는 건데요.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표지에서는 오초가 야마토를 링고에서 자란 웨스트블루 출신 영웅의 무덤으로 안내하며 이는 유산과 역사라는 이번 장의 핵심 주제를 미묘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편 서사는 빅맘 사건 이후 화재, 폭풍, 기근과 같은 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엘바프의 참담한 상황을 조명하며 시작되는데요. 이는 거인족의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절망에 빠진 거인들이 이다와 하이루딘을 공격하려던 찰나, 하랄드 왕이 다른 나라의 원조를 가지고 귀환하여 이들을 구출합니다. 이 외국 원조의 정체는 엘바프의 고립주의가 대가를 치렀으며 왕국이 외부 세력과 타협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한편 에스트리다 여왕은 헤럴드의 귀환 전에 병으로 사망하고 이다는 명계의 술집을 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는 왕가의 비극과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명계라는 공간이 엘바프의 지하 세계 혹은 문화적 하위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 엘바프가 처한 상황의 역사적 근거를 보여줍니다. 56년 전 헤럴드 왕은 세계회의에 참석했으나 세계 정부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는 세계 정부가 엘바프의 힘을 경계하거나 혹은 멸시해왔다는 역사적 선례를 제공하며 엘바프가 오랜 기간 고립주의 정책을 고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바프로 돌아온 헤럴드에게 야르른 겔리라라고 불리는 고대 및 일반 거인 조선공 집단이 정부에 의해 포획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름은 워터세븐의 갈레라 컴퍼니와 명백히 연결되며 이는 고대 병기 플루톤의 설계도를 수호해 조선공들의 계보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폭로는 세계 정부가 단순히 역사를 은폐하는 것을 넘어 고대 기술을 독점하고 위협적인 장인들을 납치하여 기술 발전을 통제해왔다는 어두운 역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왕이 엘바프 재건에 몰두하는 동안 에스트리다의 여동생이 어린 로키를 학대하며 키웠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것은 로키의 파괴적이고 반항적인 성격이 선천적인 악함이 아니라 방치와 학대로부터 비롯된 비극적인 결과물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다 작가가 즐겨 사용하는 입체적인 악역 서사 구축 방식과 일치하죠. (48년) 전 로키는 마을의 거대한 괴수들을 풀어놓는 위험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이 하이루딘을 돕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깊은 고독을 깨닫는 순간을 맞이하는 로키. 이 장면은 그의 폭주가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는 왜곡된 표현이었음을 보여주며 태어날 때부터 억울하게 버려졌던 그의 애정 결핍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순간 명계의 록스 해적단이 나타나 로키에게 이곳이 엘바프인지 그리고 헤럴드 왕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는 당시 세계 최강의 해적단이 단순한 약탈이 아닌 엘바프의 왕을 만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계 정부가 레벨리에서 엘바프의 왕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사건은 세계 정부에 대항하던 지백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비쳤을 것이죠. 록스는 불만을 품은 강력한 동맹이자 헤럴드 왕을 포섭하기 위해 엘바프를 직접 찾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시점 직후 록스는 해군 대장을 살해하고 세계적인 수배자가 됩니다. 해군 대장을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상황들에게도 굉장히 희귀한 행동이며 세계 정부와 해군 측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록스의 해군 대장 살해가 세계 정부의 오만함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시위이자 잠재적 동맹인 엘바프에게 자신의 힘과 결의를 과시하려는 정치적 테러 행위였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록스의 행적은 단순한 악당의 파괴 행위가 아닌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반역 행위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됩니다. 이번 원피스 1154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단연 록스 디지백이 검은 수염 티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팬들이 록스와 검은 수염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완벽하게 풀어버린 오다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 해적선의 이름은 사벨 오브 지백이고, 검은 수염이 록스의 옛 근거지였던 하치노스를 점거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검은 수염의 야망은 단순한 해적왕이 아닌 세계의 왕이 되려는 록스와 동일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통된 뒤의 이름과 루피와 로저 관계의 어두운 거울상이라는 서사적 위치까지 포함하고 있고, 록스의 패배와 검은 수염의 나이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시간적 정확성까지, 오다가 이렇게 대놓고 평행이론을 제시한 인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록스가 56년 전 레벨리에서 헤럴드를 만났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레벨리는 세계정부 가맹국의 왕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록스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록스 디지백은 한 국가의 왕이었으며 아마도 하치노스를 국가로 인정받으려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검은 수염이 원하는 것처럼요. 그가 해군 대장을 살해한 사건은 그의 왕국이 파괴되고 그가 본격적인 해적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의 폭로는 원피스 팬덤 내에서 가장 심도 있는 주제적 논쟁을 다시 점화시켰습니다. 이는 원피스의 핵심 철학인 계승되는 의지와 혈연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커뮤니티의 팬들은 이 설정이 오히려 원피스의 핵심 주제를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피가 로저의 의지를 정신적, 상징적으로 계승한 반면, 검은 수염은 록스의 피를 물려받음으로써 결정론적이고 피할 수 없는 유산을 계승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최종적인 대결이 단순히 원피스를 둘러싼 싸움을 넘어 두 가지 형태의 유산 사이의 철학적 전쟁이 될 것임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상당수의 팬들은 혈연관계가 만들어진 가족과 계승되는 의지가 혈통보다 우월하다는 시리즈의 가장 강력한 주제 중 하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오랫동안 걱정했습니다. 이 논쟁은 D1종 내부의 근본적인 분열, 즉 일종의 내전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D1족은 단순히 신이 천적이라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고 그 안에는 조이보이, 로저, 루피로 대표되는 새벽과 해방을 추구하는 세력과 록스와 검은 수염으로 대표되는 지배와 파괴를 추구하는 또 다른 세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검은 수염이 록스의 피를 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이 어두운 의지의 물리적 현신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전쟁은 세계정부와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D2지의 진정한 의미를 결정짓기 위한 D1종 내부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